그렇게 정 신경 쓰인다면 첫눈이 그칠 때까지만 참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쯤이야 성희 씨를 향한 제 마음으로 언제가 되어도 꾹 참고 기다릴 수 아니요. 아예 지금 이 순간 이후로 한영 씨가 저를 다신 볼 수 없도록 제가 영영 떠난다면요. 그녀의 힘없는 말투가 어쩐지 만약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로 그래버릴 것만 같은 어조로 들려 나는 잠시나마 나의 귀를 의심했다. 진지한 건가? 지금 첫눈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오늘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묻고 싶었으나 정작 나에게 그런 말을 꺼낸 장본인인 한송이의 표정이 그 말을 들은 나보다도 더 괴롭고 슬프고 아파 보여서 입을 다물었다. 미안하지만 나 이제 한영 씨 더 못 볼 것 같은데 어떡하죠? 첫눈에 반해본 적 나에게는 없었다. 그런 로맨스 소설에나 나올 것 같은 순간은 겪어본 적 없었다. 그 사람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그건 정말 신기한 기분이었다. 눈이 내리던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꽃집일을 하는데 필요한 화분 따위를 잔뜩 사서 양손 가득 힘겹게 든 채 눈을 감았고 서 있던 내게 상냥히 우산을 씌워줬던 그 사람. 그 사람은 그저 지나가던 길에 보인 내가 눈을 더 맞지 않도록 우산으로 내 머리 위를 가려주고 내가 무거워하던 짐들을 친절히 들어줬던 것 뿐이었는데 그 목소리, 그 행동들이 마치 홀로 쓸쓸히 추워하며 얼어가던 나를 덥석 껴안아 온몸으로 녹여주는 것만 같이 느껴져 한순간 심장이 크게 뛰고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첫눈에 반해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나를 만나러 와서 일을 도와주며 함께 있어주겠다는 말까지 하고 매일같이 나를 볼 때마다 내 쪽을 향해 그렇게 근사하게 웃어주는데 그런 사람에게서 가슴에 두근거림과 함께 운명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한양씨가 매번 나에게 들려주던 신중히 고른 말들, 한양씨가 매번 나에게 보여주던 배려심 깊은 몸짓들, 그 모든 데에서 나를 좋아한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나만의 착각일지언정 나 역시 한양씨에게 점점 관심과 마음이 가며 대책 없이 좋아질 뿐이었다. 나는 누군가를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한영씨와 만나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을 명심하고 있었다. 내 친부모마저 끝내 나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게 만든 이 저주를 갖고 있는 이상 나는 한영씨처럼 좋은 사람에게 사랑 같은 걸 느끼면 안 되는 거라고, 옆에 같이 있어주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단 말이다. 그러나 나는 휴일에 한영씨와 함께 놀고 싶어서 역 근처 광장과 길거리로 놀러 나가게 되었고 한영씨와 대화하는 자리에서 내가 사랑에 관한 고민을 넌지시 던져봤더니 한영씨가 들려준 답변은 내가 줄곧 붙잡고 있던 끈 하나를 끝내 놓게 만들었다.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내가 느끼는 내 마음인 이상 가장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던 그 사람의 말. 그런 말을 들어버리면 내가 옆에 있기만 하는 걸로 한양씨가 괴로워할 생각에 지레 겁을 먹었던 내가 무서워지지 않는가. 한양씨가 이런 날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다소 동떨어진 문제였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나서 우리는 곧바로 카페로 가서 무턱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만약 나와 한양씨 중 상대방을 좋아하는 게 나 한 명뿐이었다면 그대로 실현을 하게 되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우리는 똑같은 순간에 서로에게 첫눈에 반해 진심으로 여태껏 쭉 상대방을 좋아하고 있었고 한양씨가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데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힌 채 그날의 데이트는 끝나버렸지만 나는 그날 내 인생에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기뻤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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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기뻤다. 기뻤으나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나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한영씨와 데이트를 하며 밀착하거나 손을 잡았던 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좋아한다는 말을 말하고 들었을 때 몹시 부끄러운 한편 내 마음은 너무나 설레는 바람에 얼굴이 엄청나게 화끈거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나답지 않게 양뺨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러나 시선을 밑으로 내려 얼음장같이 차가운 나의 몸을 보자 빨갛던 홍조는 금방 식어버리고 말았다. 한양씨도 날 좋아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잘 만나보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내 체질에 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만 할 것이다. 한양씨가 과연 첫눈의 저주를 받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여줄지는 그닥 자신이 없지만 그런데 어째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언제부터 이랬는지 내 눈동자와 머리카락에 약하게 푸른빛이 돌고 있는 것이었다. 내 몸에 나타난 나 자신의 변화인 만큼 원인은 왠지 모르게 알 수 있었다. 고개를 돌려 뒷밖을 보니 눈은 아까보다 더 많이 내리고 있었다. 첫눈이 내리는 것이 멈추지 않고 몇 주째 계속됨에 따라 나의 몸도 날이 갈수록 점점 차가워진 것처럼 첫눈이 내리는 동안은 온도가 크게 내려가 내 몸은 물론이고 주변까지 너무나 차갑게 만들어버리던 이 체질이 좀처럼 첫눈과 함께 떠나갈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으면서 이젠 나의 몸을 아예 얼마 안가 깨져버릴 것만 같은 얼음처럼 꽁꽁 얼리고 있는 것이다. 끝이 다가온다는 걸 나에게 알리듯이 어느새 파란 얼음색으로 얼듯이 색이 변해가는 머리카락과 눈동자, 게다가 가슴팍 한가운데 검푸른 얼음덩어리가 박힌 것처럼 자라나게 된 것을 시작으로 내 몸에서 발산되는 한계와 느껴지는 오한이 처음에 비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고 마는 것이 느껴지기까지 했다. 이런 적은 이 체질을 가지게 된 지 몇 년이 될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첫눈이 이렇게 몇 주씩이나 길게 내리고 있는 것도 이례적이다. 매해 첫눈이라면 보통은 몇 시간쯤이나 하루 이틀, 길어도 며칠 정도만 내리다 그치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 근데 왜 유독 올해에는 첫눈이 이렇게나 오래 내려 첫사랑에 빠진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 몸의 중심부부터 점점 얼어가며 상태가 악화되어가는 게 명문도 모르는 채로 그저 무서워져서 일단 급한 대로 감기에 걸렸다는 핑계를 대며 다음날에 한양씨가 내 가까이에 오지 못하게 했다. 너무 추워 바깥에도 나가지 않으며 하루 종일 틀어박혀 있었더니 몸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며 급기야 실내를 전부 얼려버리기까지 하고 말았다. 냉장고나 보일러 같은 기계들이 멈추고 꽃들이 하나 둘씩 추위를 못 견디고 얼어버리는 거 보면 하루 사이 눈과 머리카락 색깔이 완전히 붉게 바래버진 나마저도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저렇게 죽을 거라는 생각이 직감이 들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못 볼 거라는 생각에 혼자 있는 어둡고 추운 방이 덜컥 무서워지며 한양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사람 곁에 있노라며 내 마음만큼은 내 몸과 달리 무척 따뜻해졌었다. 금방이라도 차갑게 죽어갈 것만 같은 나를 한양씨가 지켜줬으면 좋겠어서 너무 춥다고 당신이 보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내일 일찍 와주겠다는 답신이 곧바로 날아왔다. 나는 일부러 하루 내내 한양씨의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도 계속 날 기다려주고 있었구나. 그 한결같고 따뜻한 상냥함에 크게 안심이 되어 내 안에 얼어있던 눈물들이 몇 방울 녹아 흘러나왔다. 그래, 나는 내가 반한 나를 좋아해주는 이 사람과 사랑을 좀 더 나누고 싶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만 같아서 아침 일찍 꽃집 앞으로 한양씨를 불러냈다. 눈이랑 머리카락의 색이 바뀌어버린 건 한양씨를 안 만났던 어제 염색이랑 렌즈로 몰래 이미지 체인지 좀 해봤다는 거짓말로 우선 둘러댔다. 별로 속이고 싶지 않은데도 내 한기를 못 이겨 난방을 잘 못하던 히터가 고장난 거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도 그렇고 자꾸 한양씨의 오해를 빌리게 되네. 따뜻한 곳에 가고 싶다는 나를 한양씨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주었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는 이렇게나 날 좋아해주는 한양씨의 마음이 고마워서 한양씨가 나에게 줬던 설렘만큼 나 역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다. 몸이 완전히 얼어서 이렇게 같이 있을 수도 없게 되기 전에 손도 맞잡고
입도 맞추면서 내게 남은 체온을 모두 나눠주며 보낸 몇 시간. 처음이었으나 마지막이기도 할지도 모를 그 반나절의 스킨십으로는 내 마음을 채우기에 전하기에 턱없이 모자랐지만 그 이상한 몸이 얼마 버텨주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순수히 체념하고 어쩔 도리 없이 이별해야 함을 알리는 말을 한영씨 앞에서 조심스레 읊었다. 미안하지만 나 이제 한영씨 더 못 볼 것 같은데 어떡하죠? 송이씨랑 그만 만나야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 천장에 전등이 환히 켜진 채였는데도 한송이는 대답 대신 이불을 걷어내고 옷을 벗으며 내 앞에서 맨살을 어느 정도 드러냈었다. 한송이의 과감함에 화들짝 놀란 난 고개를 돌리며 양손으로 두 눈을 얼른 가리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한송이의 몸에서 보통 사람에게는 없을 가슴 정중앙에 커다랗게 박힌 듯한 얼음의 파편이 보였기에 이건 뭐죠? 고드름 같은 얼음처럼 보이는데 만져도 되는지 손을 뻗어 물어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끄덕여 허락하는 기색이었기에 조심스레 손끝을 가져다 댔다. 냉기가 서려 투명하고 새까맣게 어두운 속이 보일 만치 가슴 깊숙이 얼어있는 그것에 나는 내 손이 닿자마자 숨을 삼키며 재빨리 떼어냈다. 닿는 즉시 어쩌면 닿기도 전에 시린 한기가 내 뼛속까지 단숨에 스며들어 심장마저 단번에 얼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한 송이의 얼음, 그 부구운 체온도 그녀의 손이나 뺨보다 훨씬 낮고 주변 공기도 한층 더 차가워지게 하고 있었다. 한송이는 이런 게 가슴속에 직접 박힌 채인데 괜찮은 걸까? 아니, 괜찮을 리 없다. 분명 몹시 괴롭고 아프겠지. 커다란 보석같이 생긴 단단히 언 얼음 덩어리가 박혀있는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피부가 얼어붙은 흔적이 목 바로 밑부터 명치 부근까지 널따랗게 보인다. 게다가 한송이의 팔다리를 타고 손발등 몸 끝부분을 향해 뻗어가며 점점 더 넓어지도록 퍼져가고 있다. 마치 가슴팍에 얼음이 의지를 갖고 한송이의 온몸에다 냉기와 빈결을 남김없이 퍼뜨려 잠식하고 장악하려는 듯이. 우리는 그만 만나야 한다는 내 말 이제 이해되죠? 몸이 안에서부터 얼대로 얼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저는 아마 조만간 쓰러질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제 몸을 점점 빠르게 얼리기 시작한 걸로 봐선 어쩌면 하루, 길면 이틀 안에. 저랑 처음 만났던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던 날부터 이랬었나요? 아니요. 몸에 이렇게 커다란 얼음까지 박힐 정도로 몸이 차가워지고 제 주변이 얼어붙기 시작한 건 며칠 전부터였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제가 오래 머무는 곳이나 저한테 너무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만 다소 추워질 뿐이었고 제 체온도 겉보기는 다름없다가 누가 닿으면 깜짝 놀랄 만큼만 낮아질 뿐이었는데. 그러고 보니 한성이와 꽃집 안에서 가까이 붙거나 데이트를 하다 손이 닿았던 때에도 확실히 그녀 살갗이 지금보다는 덜 차가웠던 것 같다. 근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가슴 쪽부터 시작해서 얼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예 실내를 모조리 얼려버릴 정도로. 제 눈동자랑 머리카락 색까지 바뀌어버릴 정도로 제가 추워진 건 몇 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태 첫눈이 멈추지 않고 밖에서 계속 내리고 있는 것처럼 저도 처음 겪는 일이고요. 컬러 렌즈나 염색 같은 얘기는 실은 고장나지 않았던 히터와 마찬가지로 내가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 송이의 상냥한 거짓말이었구나. 아, 나와 손을 오래 잡고 있는 걸 꺼리고 자신과 밀착했던 나의 몸에 이상은 없는지 살피는 눈치였고, 그러나 이제는
더 숨길 수 없을 만큼 한송이의 체질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커져버렸으니 이렇게 밝히는 걸까? 어쩔 수 없이 나에게 털어놓는 그런 것이다 하더라도 괜찮다. 사랑하는 한송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언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첫눈이 내리고 그칠 때쯤 동시에 발현되다 때마침 잠잠해진다던 그녀의 체질. 그러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심각해졌어도 어쨌든 나중에 눈이 그치기만 하면 얼던 몸도 다시 녹아서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첫눈이 그치면 몸이 안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몸이 안 차가워야 첫눈이 그치는 거기도 해서. 그러니까 한송이가 말하는 바는 이렇다. 한송이는 단순히 첫눈이 내릴 때 몸만이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그녀 자체가 아예 첫눈을 내리고 그치게 하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그 능력의 제어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원할 때 첫눈을 내리게 하는 게 아니고 겨울의 어느 날 한송이 몸이 차가워지면 그때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면 거기에 맞춰서 첫눈이 그치는 거랬다. 이렇듯 첫눈과 한송이 사이의 인간관계,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 그녀 자신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 정도로 영문을 알 수 없는 채 한송이가 급작스럽게 갖게 된 체질이었기에 지금 이렇게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극심하게 시달리게 된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나 비현실적인 현상을 당연히 병원 같은 데에 찾아가서 함부로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랑할 땐 이기적으로 되라는 말 한영 씨가 했던 거 기억해요. 서로 마음을 품은 한영 씨랑 사랑을 주고받다가 나 혼자만 떠나버리면 한영 씨 마음은 많이 힘들어지겠죠. 줬다가 뺏는 거 나쁜 거니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만 사실 속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겨울철만 되면 찾아오는 나의 이 체질 때문에 우리가 길게 만나지는 못할 확률이 높다고. 그걸 알고서도 저는 그저 저 혼자만 당분간만이라도 좋으려고 혼자 남게 될 한영 씨는 배려 안 하고 지금처럼 같이 있게 되는 걸 택했어요. 한영 씨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이렇게 저한테 마지막이 찾아올 때까지 이만큼 사랑했으면 됐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제 진심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결국 좋았던 날들은 금방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인연이 끝나는 날이 오네요. 어쩌면 지금 제 몸 상태가 바로 그렇게 참을성 없이 욕심을 내서 받는 벌일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이렇게 빨리 작별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멋대로 좋아했다가 멋대로 떠나게 돼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좋아하는걸요, 성희씨. 그리고 마지막이니 떠난다니 하는 말들 하지 말아줘요. 저는 송희씨랑 더 함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송희씨랑 더 긴 시간을 보낼 거예요. 고마워요. 끝까지 그렇게 말해줘서. 그럼 이제 저는 이만 집으로 돌아가 볼게요. 집이요? 옷가지를 주섬주섬 다시 입으며 자리에서 일어난 한송이. 한송이는 오래 머물면 그곳이 무척 추워지는 그녀의 체질 때문에 일부러 집 없이 냉장고가 가동될 필요조차 없는 추운 꽃집에서 지낸다고 했다. 한송이의 몸이 눈에 띄게 망가지자 내가 꽃집에 있던 화분들을 내다 버린 게 한 무더기였을 정도로 그녀가 일뿐만 아니라 생활까지 하던 그곳에선 더 이상 생명이 온전히 부지되는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없다. 이미 너무 추워진 성희씨 집에서는 더 머무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달리 갈 때도 부탁할 사람도 없는걸요.
있어서도 안 되고. 애초에 저는 사시사철 서늘해야 하는 곳에밖에 있을 수가 없었던 탓에 꽃집에서 일하게 됐던 사람이기도 했으니까 이런 때일수록 더 꽃집에 가 있어야. 거짓말. 네? 꽃집 일은 송이 씨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도망치지 마요, 송이 씨. 제대로 마주하고 이겨내 봐요. 한영 씨가 그렇게 말한들 어차피 제가 어디 어차피 뭐야? 제가 어디에 죄송합니다. 있든지 이대로 제 몸은 얼어서 부서지거나 그러기 전에 죽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한영 씨나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줄 것 없이 그냥 거기에 죽을 때까지 며칠 갇혀 있는 게 가장 형편이 좋을 것. 갈 데가 없긴 왜 없어요? 죽긴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 한송이의 손을 덥석 붙잡자 그네가 움찔하며 설마하는 눈빛으로 날 올려다본다. 아 갑자기 갑자기 발언 꼬여. 우리 집에서 지내요, 송이 씨. 송이 씨 몸이 낫기 전까지 저랑 같이. 낫는다고요? 여태까지 첫눈이 내릴 때 몸이 이만큼 차가워진 적이 없는 것뿐이라면서요. 송이 씨 스스로가 느끼기를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영영 낫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이 처음 겪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차도가 보일지 역시도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요. 가슴에 그 얼음도 얼마 안 가서 금방 녹아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많이 춥고 힘들어도 힘내서 견디다 보면 기적같이 송이 씨 몸이 다시 따뜻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송이 씨가 더는 추워하지 않을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봐요.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부터는 저랑 가까이 있기만 해도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영 씨까지 위험해지니까. 그래도 송이 씨만 허락해 준다면 몸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끝까지 제가 함께 있을게요. 제가 여기서 며칠, 아니, 어쩌면 하루만 묵어도 한영 씨가 지내야 할 이 집도 얼어붙거나 추워지고 말 텐데 그럴 수는 그렇게 되기 전에 송이 씨 몸이 나으면 되죠. 분명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한영 씨, 한영 씨를 더 못 만난다느니 죽는다느니 못되게 말해서 미안해요. 점점 추워질수록 무서워져서 계속 안 좋은 생각만 들어서. 내 체온을 원해서였는지 나에게 더 이상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나에게 안겨 얼굴을 내 가슴에 묻고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한송이. 그녀가 내 말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안심하길 바라며 난 한송이의 뒷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어 주었다. 맨손으로 그녀의 생머리를 만지고 있자니 내 손끝과 손바닥이 금방 견딜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서 그다지 오래 해주지는 못했다. 슬프다 진짜. 울다 지쳐 잠든 한송이가 누운 자리가 차갑지 않도록 그녀의 옆을 묵묵히 지키다 보니 금방 동이 텄다. 아침이 밝고 곧 눈뜬 한송이와 얘기한 끝에 우선 꽃집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녀가 다 나은 뒤에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나 혼자 왕복해서 꽃집을 청소하고 그곳에 다행히 아직 살아있는 꽃들을 돌보고 왔다. 에어컨, 냉장고, 보일러 등등이 다시 작동이 된다 해도 지금의 한송이가 그곳에 가는 즉시 또 얼어붙고 말 테니 나만 따로 가서 한송이와 연락을 취하며 그녀가 시키는 대로 화초들을 컨디셔닝하는 것이다. 한송이와 함께 꽃집에서 보냈던 그간 한송이가 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깨너머로 봐둔 바가 있었던 덕택에 어느 정도 수월하게 컨디셔닝을 마치고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오는 길에 사온 식빵과 자취방 냉장고에 있던 달걀 등으로 한송이와 브런치 타임. 몸은 좀 어때요? 아직까지는 급격하게는 안 나빠지고 있어요. 다행히. 제가 나갔다 올 동안 계속 이불 속에서 잘 누워 있었군요.
잘했어요, 송이 씨. 누워있기만 한 걸로 칭찬을 받으니까 왠지 조금 부끄럽네요. 전기세는 차치하고 근데 전기세 좀 빡세겠네. 전기장판과 보일러를 최고 온도로 켜둔 상태다. 나에게는 조금 난방이 과한 편이지만 한송이에게는 최선의 환경이겠지. 문제는 이런 임시방편이 언제까지고 먹히진 않을 거란 것이다. 그녀가 엊그제 하루 동안 틀어박혀 있었던 꽃집 내부가 얼어붙었듯 이대로라면 내 자취방도 한송이의 체질을 잡아먹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테지. 보다 근본적으로 그녀의 악화일로 더뎌지게 늦추거나 멈춰 세웠을 만한 방법은 없는 걸까? 지금 우리한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로 눈이 그치거나 둘째로 송이씨 몸이 따뜻해지면 되는 거죠? 네. 둘 중에 하나라도 괜찮아진다면 아마 다른 한쪽도 뒤따라서 해결될 테니까요. 아무래도 우린 후자를 목표로 해야 할 것 같다. 저 하늘의 날씨를 우리 맘대로 어떻게 해볼 수는 없으니. 그러면 송이씨, 그동안 몸이 추워지거나 차가워지는 게 잠깐이나마 덜했던 적은 없었나요? 그런 적은 아마... 잘 생각해봐줘요. 정말 한 번이라도 없었는지. 내가 당부하자 심장에 얼음이 있는 쪽을 쓰다듬으면서 잠시 기억을 떠올려보는 한송이. 데이트... 네? 지난번에 우리가 데이트했었던 날에 아주 잠깐씩이었지만 몸이 차갑지 않았었어요. 데이트? 어째서였을까요? 그건 아마 한영 씨 때문에. 나 때문에? 나도 며칠 전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본다. 그러고 보니 가파른 계단을 오르느라 잠깐 손을 잡았을 때 그다지 차갑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 밖에 내리던 눈발도 조금 젖어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손을 내밀자 손잡는 게 부끄러웠는지 살짝 상기된 얼굴로 망설이던 그녀의 귀여운 표정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또 그날 말고도 한송이가 차갑지 않던 걸 느낀 때는 바로 어제 내가 그녀와 첫 키스하던 순간. 확실히 비록 따뜻한 이불 속이었다고는 하나 내가 느끼기에도 그때 한송이 몸에서 냉기 같은 건 전혀 흘러나오고 있지 않았다. 입술이나 피부가 좀 차갑다 말았을 뿐. 혹시 저 송이씨 잠깐 저쪽 좀 봐볼래요? 내가 손가락으로 옆쪽을 가리키자 그녀는 뭐가 있냐며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 틈에 잠시만 몸을 일으켜 기습적으로 한송이의 볼에 입을 맞추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자신의 볼에서 갑자기 난 쪽소리와 느닷없이 느껴진 감촉에 깜짝 놀라며 내 쪽을 돌아보는 한송이. 한영 씨... 그녀는 순식간에 홍조를 띄우며 방금 내 입이 닿았던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는데 지금도 그때랑 똑같이 몸이 차갑지 않다고 느껴지나요? 네... 깜짝 놀라고 부끄러워서 얼굴만은 조금이나마... 심장도 약간 빨리 뛰고 있고요. 역시 내 입으로 말하기에는 다소 민망하지만 한송이가 흘린 단서와 지금 그녀의 반응으로 미뤄봤을 때 내가 한송이를 설레게 해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면 그녀의 체온을 조금은 올릴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말하면 진지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송이씨가 저랑 함께 있으면서 사랑을 느끼시면 몸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억지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그렇죠? 우리가 데이트를 했던 그날 손을 잡거나 가까이서 같이 걸었던 일 말고도 서로 고백을 한다는 나름 대형 이벤트가 있지 않았는가. 그만큼 한송이를 가슴 설레게 만들면 그녀가 추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매번 제 몸이 살짝 따뜻해졌을 때는 한영 씨 앞에서 크게 설렜다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안기게 된다든지 처음 손을 잡는다든지 한영 씨랑 고백을 주고받는다든지요.
그렇다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럼 부끄럽지만 제가 송이 씨를 다시금 설레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저번처럼 같이 즐겁게 데이트라도 하면서. 평소에도 한영 씨는 저한테 너무 근사해 보여서 볼 때마다 가슴이 안 뛰는 것도 아니지만 미안해요. 저랑 한 번 더 데이트 해줄래요? 아우, 여러분들 당연하죠. 잠깐만, 근데 여기서 뭐지?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혹시나 해서 잘못 고르면 안 되니까, 네, 함께 외출해서 데이트한다. 당연하죠, 송이 씨. 그런데 나갈 수 있겠어요? 밖이 추워서. 어차피 제 몸 자체가 차가운 거라 바깥바람을 맞고 안 맞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둘이 같이 나가서 놀다 오는 걸로 해요. 네, 그래요. 막상 나갔다 오자곤 했으나 한송이가 나와 함께 즐기고 싶다며 밟은 데이트 코스는 다소 당황스럽게도 요즘 번의 것과 완전히 똑같았다. 저번에 봤던 것과는 또 다른 영화를 한편 감명 깊게 보고 그것에 관한 감상을 나누며 길을 걷다가 식당에서 단란하고도 단출한 점심 식사 시간을 가졌다. 그뿐이었다. 한영 씨, 이번엔 아예 처음부터 아이스를 시켰어요. 잘했죠? 고마워요, 송이 씨. 그뿐이었는데도 한송이는 무척 편안한 마음이라는 듯 푸근한 미소와 눈빛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송이 씨, 네? 요전 번이랑 데이트 코스가 완전히 똑같은데 괜찮아요? 괜찮냐뇨? 저번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데이트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설레 포인트들이 있었겠지만 오늘은 두 번째. 하물며 이렇게나 아무 변화 없는 일정 속에서는 그다지 안 설레지 않겠냐는 그런. 내가 조심스럽게 두서없이 그녀 생각에서 비롯된 질문을 꺼내자 한송이는 유감스럽다는 듯 한번 픽 웃고서 입을 떼기 전에 먼저 나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그러고는 다른 손으로 겉옷의 가운데를 조금만 풀어헤쳐 가슴을 살짝 드러나게 한 다음 그대로 그 위에다 내 손바닥을 얹었다. 송이씨! 공장장에서 이러는 건... 제 심장 잘 뛰고 있지 않아요? 정말이었다. 그녀 피부의 차가움을 잠시 견디며 귀를 가만히 기울이자 손끝으로 심장이 뛰는 고동소리가 느껴졌다. 데이트 코스가 같든 다르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내든 저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영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줄곧 이런 순간만을 꿈꿔왔으니까. 지금처럼 꽃집이 아닌 곳에서도 가까이 마주 앉아서 손도 잡고 눈도 맞추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서로한테만 집중하는 시간을 제가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한송이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뛴다. 그런 그녀의 체온도 넓히 내가 손으로 직접 느끼기에 마냥 차갑지 않은 듯했다. 한송이는 그녀가 직접 갖다 대고 있던 내 손을 가슴에서 슬쩍 떼어내고서 다시 말을 이었다. 한영 씨는 이렇게 제 앞에 앉아서 저를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나를 계속 가슴 설레게 해주니까 괜찮아요. 저번이랑 똑같은 이번 데이트뿐만이 아니라 평생이 오늘만 같아도 저는 충분히 기뻐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서로를 조금씩 발그레해진 얼굴로 가만히 쳐다보자 자연스레 웃음이 터진 도중 진동벨이 울렸다. 진동벨? 그대로 한 손에는 테이크아웃된 음료들, 한 손에는 산송이의 장갑 너머 차가운 손을 따뜻이 쥐고서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방 안에서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저녁까지 먹은 뒤 거울에 비춰보며 자신의 몸 상태를 한번 확인해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한송이의 표정이 밝다.
지금까지 몸이 얼어왔던 속도가 조금 줄고 가슴에 얼음 덩어리도 덜 자란 것 같아요. 와, 정말요? 네, 기분 탓에 잘못 본 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몸이 눈에 띄게 더 나빠지진 않았어요. 잘 됐네요. 오늘같이 보낸 시간이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었나 봐요. 한송이가 나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때에는 그녀 몸 상태 악화가 더뎌지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오히려 더 데이트를 하며 사랑을 느끼게 한다는 계획을 통해 실제로 완화에 성공한 듯했다. 라며 좋은 생각만 하기도 잠시 한송이의 얼굴은 다시 침울해지며 자조했다. 왜요? 효과가 있었다고는 해도 몸이 완전히 어는 날을 아주 조금 늦췄을 뿐이지. 역시 결국 완벽히 멈추지는 못하는 거였네요. 괜찮아요, 한영 씨.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대체? 애초부터 큰 기대는 안 걸어두고 있었거든요. 한영 씨랑 같이 시간을 보냈던 것도 제 체질이 저를 잡아먹는 걸 더디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던 저의 선택이 아쉽지 않았으면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대한 한영 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그랬던 건 마지막이라니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요, 제발! 어떻게 안 해요? 한영 씨는 이런 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죠? 거울을 보면 내 원래 살색은 사라지고 조금씩 검푸르게 물들어가는데 금방 깨어져 버릴 것만 같이 시퍼렇게 얼어가는데 한영 씨라면 자기 몸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도 비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한영 씨랑 더 오래 있고 싶은데 한영 씨가 나를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한영 씨한테 더 예쁘고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나라고 이렇게 얼어서 썩어가는 듯한 몸으로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닌데 저라고 해서 이대로 원인 모를 체대 때문에 성희 씨랑 영영 헤어지는 게 좋은 게 그런 게 아니라서 성희 씨랑 같이 좋은 생각만 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싶은 거란 말이 말 거였다. 우리들 모두 언성이 높아진 순간 내 두 눈에서 뜻하지 않은 눈물이 흐르자 한송이에게서도 말이 없어졌다. 눈물을 얼른 닦고 목을 가다듬고서 나는 그녀에게 소리 지른 것을 사과했다. 잠깐 큰 소리 내서 미안해요. 성희 씨 마음도 모르고. 아니 내가 더 미안해요. 나도 한송이도 정말로 화가 나서 목소리 크기를 키웠던 게 아니라 그저 아무리 눈을 돌려봐도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너무나 답답해서 그런 것이겠지만 서로 화를 내 싸울 뻔하게 됐던 데에 대한 이해와 허회의 의미로 격해진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마주 앉고 있었다. 도무지 차도나 해결책이 보이질 않는 현재 심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할 한송이를 조금이나마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그녀의 머리라도 몇 번 따스하게 쓰다듬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젠 내가 느끼기에도 온 너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한송이의 살갗의 냉기가 저번보다 훨씬 심해졌기에 그녀의 맨몸을 함부로 어루어 만지는 일은 차마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아는 자세 그대로 그저 두터운 옷 너머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기만 할 뿐이었던 난 한송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슬펐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적인 전망을 꾸준히 갖고 막연의 기적을 바라는 채로 그녀의 심장 박동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며칠 더 이어갔다. 그러나 한송이 몸이 어는 것의 가속화가 막아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지. 결국 내가 그녀의 몸을 다시 눈에 담았을 땐 얼어붙은 부분이 눈에 띄게 들었다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심장 부분의 얼음으로부터 마치 암세포처럼 퍼져가며 검푸려진 부분이 이제는
한송이의 원래 피부색인 것보다 더 많이 보였으니까. 긴 소매 기다란 옷자락으로 가려지는 모든 곳들이 이미 싸늘히 얼고 말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였다. 휘푸르고 투명한 얼음색으로 물들며 채워지던 그녀의 머리카락과 눈동자에서 검은색은 진작 사라져 있었고, 하긴 몸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랑의 두근거림으로 심장을 빨리 뛰게 하며 체온을 높이는 데이트를 한다니, 당사자인 우리 말고는 다들 듣는 족족 실소를 금치 못하겠지. 하지만 외부에서 아무리 열을 가해도 한송이는 계속 추위를 느끼고 병원 같은 의료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대체 우리가 뭘 어쩔 수 있겠나. 그저 그녀와의 사랑을 통해 마음만을 따뜻하게 하며 그녀의 심장이 박힌 얼음이 몸속에 흘러넘는 한기의 한송이가 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죄송합니다. 옆으로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한송이는 이미 잠들었는지 자네는 나의 물음에 묵묵부답이었다. 잘 자요 라고 나지막이 이 말을 남기고서 그녀를 따라 눈을 감았지만 나는 안다. 한송이가 내 자취방에서 나와 함께 지냈던 요 며칠간 그녀는 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가도 시간이 흐르고 날짜가 바뀌는 자정만 되면 온몸을 끌어안고서 덜덜 떨며 눈물을 흘렸다는 걸. 나에게서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몸에 몰래 흘렸던 눈물이 백인잎에 묻어 자국히 남기 전에 그냥 뺨에서 얼어붙고 말았다는 걸. 그 증거로 오늘 밤도 어김없이 이미 잠에 든 듯 말이 없던 한송이의 몸이 지금도 파르르 떨리는 게 바로 옆에 누워있는 나에게 느껴져 왔다. 그래서 나는 차가운 그늘을 말없이 뒤에서 감싸 안았다. 뜨거운 장판 위 두꺼운 이불 밑에서는 그나마 한기가 느껴지는 게 덜해서 아주 잠시나마 한송이와 살을 맞대고 있을 수 있었다. 그러자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하고 훌쩍대는 한송이. 저 앉지 마요, 한영씨. 한영씨한테 엄청 차갑잖아요. 싫어요. 성희씨가 그만 울 때까지 안고 있을래요. 왜 울어요, 성희씨? 우리 이렇게 사이좋게 안고 있는데 저만 행복한 거예요? 미안해서요. 한송이는 몸을 일으켜 우리가 덮어쓰고 있던 이불을 걷어치운 다음 내가 껐던 방에 불을 다시 켰다. 성희씨? 한영씨.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의 소매와 밑단을 걷어서 그녀의 손과 발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곳은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도 끝내 가슴팍이 얼음덩어리와 같은 온도와 같은 색으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심장 부근 말고도 점점 손목과 발목 부근까지 검푸럽게 얼던 한송이의 몸이 결국 얼굴만 남기고서 손끝과 발끝, 턱끝의 목밑까지 얼굴만 것이다. 장판과 이불에서도 온기가 싸늘히 사라져버린 듯하다. 한송이의 몸은 지금까지 밀린 분량을 만회하겠다는 듯이 더 얼어있었던 것이었고, 이만큼이나 얼어버렸다면 급한 대로 집에 있는 모든 겉옷들을 꺼내 한송이에 껴입혀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저 너무 추워요. 어떡해. 한송이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으나 손가락 사이를 비집고 흘러내리던 눈물방울이 밑으로 툭 떨어져 바닥에 닿더니 그 눈물이 적신 내 방의 바닥과 이불마저 얼어붙으며 꽃집대처럼 차갑게 변해갔다. 희망이나 기적, 가능성 같은 알량한 기도 뒤에 숨어 유해하고 유보하던 한송이 몸 상태의 한견점이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 앞에 불거져 나와 모습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너무 추워서 어떡하죠? 이제는 한송이마저 이까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앉아있을 만한 힘도 그녀 안에서 꺼져가는 듯
픽 쓰러지는 것을 내가 황급히 붙잡았다. 송이씨! 송이씨! 눈 떠요! 쓰러지지 마요! 송이씨! 안돼, 안돼. 눈 뜨지 않는 그녀의 창백함. 그 중심에는 평범한 사람에게 있을 리 없는 가슴 중앙에 거대한 돌덩이, 두꺼운 말뚝같이 박힌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있다. 당신에게서 첫사랑을 느꼈을 때는 마냥 좋았어요.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모든 순간이 마냥 기뻤어요. 그게 나나 송이씨를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 만큼 현실적으로 커다란 나비 효과를 일으킬 걸 알았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딘가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렇거나 혹은 그렇지 않기 이전에 이제 와서 이런 의문은 사실 아무데도 쓸데없겠죠. 저는 이제 겨우 20살인걸요. 아, 주인공 20살이야? 처음 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뭐든지 모르는 게 당연해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무엇을 어쩌려고 하는 건지 나조차 모르는 채로 무작정 한 송이에 박혀있는 얼음을 뽑아내려 그것을 맨손으로 덥석 붙잡으며 움켜쥐었다. 그런데 역시 차갑다. 엄청나게 차갑다. 너무 차가운 까닭에 차마 손에 힘을 주며 당겨 끄집어낼 수가 없었다. 얼음에 닿은 내 맨살은 그 살점의 표면에 얼어붙은 바람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순간 그대로 뜯겨 나갈 것만 같고, 그 자리로부터 냉기가 내 손을 타고 뼛속까지 흘러들어오며 나의 심장을 금세 얼려 멈출 것만 같다. 이런 고통을 아무리 몇 년 동안 익숙해졌다고 한들 한송이는 나를 위해서 며칠씩이나 참고 견디며 안고 있어 주었다. 그것을 내가 한송이 가슴에서 빼내어 줄 수 없다면 차라리 함께 품어주고 싶었다. 나와 함께 있기만 한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 어떤 순간이든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사랑스럽게 웃으며 내게 말해줬던 그녀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아예 그녀를 끌어안아 나의 가슴에도 그 얼음 덩어리를 맞대었다. 그러자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나의 심장과 제일 가까운 살감 너머로 점차 나에게도 그 냉기가 나눠지는 것 같았다. 그 영향인지 차가운 걸 갑자기 먹었을 때 머리가 아프듯이 아찔해지고 흐려지는 내 마지막 시야에 한 송이에 감긴 눈꺼풀이 다시금 움찔거리는 것이 보였다. 한영씨. 나를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었다. 다행이다. 그러나 이젠 급격히 차가워진 내 몸에서 의식이 멀어지며 눈마저 천천히 감기기 시작해. 한송이의 말에 웃으며 답은 하지 못한 채로 나의 살결을 타고 뻗쳐 올라오는 얼음에 갇히듯 얼어붙으며 눈을 감고 말았다. 한영씨. 한영씨. 잠시 쓰러져 있을 정도로 어지러웠던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상황 파악을 했을 땐 이미 한영씨가 나를 껴안은 채로 체온을 나눠주다 의식을 잃고 만 뒤였다. 한영씨. 한영씨. 아무리 세차게 흔들며 깨어봐도 다시 눈을 뜨고 일어나거나 나로부터 떨어지지 못하는 한영씨의 몸은 이미 나의 저체온과 한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신에 뻗친 얼음에 둘러싸여 얼어붙어 버려 싸늘하고 딱딱하게 굳은 채였다. 정신 차려요, 한영씨. 한영씨가 너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는 조금은 뻔하고도 흔해서 별 볼 일 없는 이야기.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상처 입고 다쳤다면 나는 과연 그들을 사랑해도 되는 것이었을까? 저 춥다고요. 누워있지만 말고 늘 해주던 것처럼 따뜻하게 저 좀 꽉 안아달란 말이에요, 한영씨. 아니, 그래서는 안 됐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상처 입은 데에서 나 또한 역시
무척 가슴 아팠고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입힌 게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 또한 다시 나에게로 되돌아와 나는 한 번 더 마음을 크게 다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얼음이 심장에서부터 손발에 향해 점점 퍼져나갈 때 그로 인해 앞으로 나는 한영씨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나도 서로를 위해 최대한 한영씨와 거리를 두고 그만 가까워지고 멀어져야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서로를 멀리하지 않으며 이렇게 될 게 뻔했던 나로 인해 한영씨의 마음이 다치고 말 거란 사실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행복하게 바란다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다잡지 못한 채 밤마다 고작 눈물이나 몰래 훔치며 읊조리기만 한 게 전부였다. 한영씨가 이런 날 받아들여줄 수 있을 리 없는데, 이런 날 끝까지 사랑해줄 수 있을 리 없는데라며 그 결과 이렇게 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나는 끝내 나 스스로 소중한 첫사랑을 떠나보내며 망치고 만 것이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결국 나 때문에. 뭔가 슬프네요. 나에게 체온을 나눠준 바람에 차갑게 식어 뒤늦은 나의 사과를 받아줄 수 없게 된 한영씨의 몸을 껴안은 채 내가 흘린 차디찬 눈물. 그중 몇 방울이 한영씨의 얼어붙은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리고 그 눈물은 미동도 없는 얼굴에서 딱딱해진 어깨 쪽으로 내리흐르며 그 아래쪽의 팔까지 타고 내려와 손끝에서 툭 떨어져 내린다. 그러자 움직인 한영씨의 손가락. 그리고 얼어있던 몸을 깨트리듯 까닭게 손가락부터 해서 천천히 들어올려지는 한영씨의 팔과 어깨. 한영씨. 한영씨는 그대로 내 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울지 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그 어떤 것들보다 훨씬 더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싸늘히 식어가던 나를 차갑게 얼어붙었던 한영씨를 안과 밖을 뒤덮은 한기와 눈을 전부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입맞춤을. 나도 눈물을 글썽이며 한영씨와 입을 맞추었다. 아직은 차가운 서로의 얼굴을 붙잡고 그대로 맞닿은 입술을 다시 떼진 않았다. 그대로 얼어붙어도 좋을 것처럼,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럴수록 나의 가슴으로부터 시작해 몸에 박혀있던 얼음들이 차츰 녹아내리게 되었다. 서로의 손과 입으로 체온을 나눠 가진 듯이 살얼음에 뒤덮여 얼어있던 한영씨의 몸까지 완전히 풀리게 되었을 땐 내 눈동자와 머리카락도 어느새 검은색으로 점차 되돌아가고 있었다. 한영씨, 어떡해. 게다가 나까지 원래대로. 글쎄요, 사랑의 힘으로. 이런 상황에 그런 농담하지 말고요. 진짜예요, 성희씨. 농담이 아니라고요? 내가 송희씨를 처음 봤을 때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포득포득 쌓이는 눈에 평탄한 길이 새하얗게 물들어가고 걸어가다 보면 신발과 양말이 축축히 젖는데 눈에 젖은 발이 낮은 기온과 바람에 차갑게 식으면서 딱딱하게 얼어가는 것 같았죠. 그런 불쾌한 차가움 따위 아예 못 느낀다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얼른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곳에 누워 내 몸을 녹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한영씨 말대로 모두를 춥게만 만들어버리는 차가운 눈 같은 것, 밟지도 맞지도 않는 편이 훨씬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보니 그 눈의 정체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였거든요. 내가 송희씨가 나한테 하고 있는 사랑. 이제 나는 설령 집으로 들어가 따뜻한 곳에 누워 나의 몸을 녹이지 못할지언정 추워하는 송희씨 옆에 함께 있으면서 그 추위를 나눠가는 게 더 좋아진 거예요. 눈이 내리던 순간은 무척이나 아름답죠. 평화롭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눈이 새하얀 만큼 우리까지 포근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길을 걸어야 할 때는 그 눈을 밟아야만 하고, 그러면 그 눈은 더러워지면서
우리가 우리의 발을 적게 만들고 미끄러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고 아파서 눈이 싫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떠올리면 돼요. 뭐요? 눈이 내리던 그 순간이 무척이나 아름다웠다는 거. 첫눈이 내리던 날 나를 첫사랑에 빠지게 만든 한송이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걸요. 한양 씨는 눈물이 멎지 않는 나의 두 눈을 계속 지그시 바라보며 내게 조곤조곤 사랑의 위로의 말을 읊어주었다. 그런 한양 씨의 목소리와 눈빛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을지를 모른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해주고 있었고, 이내 차가웠던 내 눈물도 다시 따뜻함을 머금게 되었다. 그 결과 차갑게 얼어붙으며 깨져가던 내 몸과 마음이 창밖에 눈과 함께 비로소 멈추고, 이렇게 우리는 따뜻하게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짓고 있다. 그러니 그만 울어요. 바보같이. 낫게 해주겠다고 송이 씨한테 약속했던 걸 내가 이렇게 지킨 건데 잘했다면서 웃어주면 안 될까요? 그러게요. 바보 같네요, 나. 한영 씨가 나랑 끝까지 함께 있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줬었는데.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신의 몸을 꽁꽁 얼어놨던 어른들 안에서부터 깨부수고 심장을 짓누르고 옥죄이듯이 빙결대던 나의 온몸을 채워내고, 그러고도 한참 남아서 어느새 바깥에 내리며 쌓이던 눈까지 전부 녹아 사라지게 만든 만큼 커다랗고 따뜻했던 우리들의 첫사랑. 아참, 그러고 보니 송이씨한테 줄곧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지금 물어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저기, 그러니까 저희 사귈래요? 네? 연애하자고요. 우리. 네. 첫사랑, 그 더없이 소중하고도 한없이 진실된 감정을 기꺼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꺼내어 나에게 보여주고 바치는 한양씨를 보자마자 나는 나도 모르게 기쁨을 겨워 울며 한양씨 품에 푹 안기고 말았다. 그대로 우리는 녹은 얼음이 축축하게 만든 이불이 다시 우리의 따뜻한 체온으로 마를 때까지 서로의 심장을 맞대고 손을 맞잡고 아직 글썽이는 눈물을 닦아주고 끝없이 입을 맞추며 끝없는 사랑을 속삭이며 기나긴 겨울밤을 함께 보내었다. 트루엔딩입니다. 또 뭐 있나? 너와 처음 마주친 순간 세상에 너와 나 둘만 남은 듯 너 한 사람
지금까지 첫눈이었습니다. 밝은 햇살이 안으로 들이비치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따뜻했다. 보일러도 장판도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고장나지 않고 다시 잘 돌아가 바닥과 이불이 뜨겁고 따뜻했다. 한송이는 내 옆에서 곤히 자고 있다. 그녀의 손발부터 해서 살결을 슬쩍 살펴보았는데 어젯밤까지만 해도 새파랗게 얼어있던 게 거짓말같이 깨끗하게 녹아내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손을 가만히 잡아도 보고 뺨을 슬쩍 쓰다듬어도 봤더니 따뜻하고 말랑했다. 더 이상 차갑게 얼어있지 않았다. 요컨대 어젯밤에 그녀 몸에서 얼음 파편들이 깨져 떨어져 나간 이후로 밤새 다시 얼진 않은 것이다. 내가 한송이의 추위를 기꺼이 나눠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모임으로써 그녀 또한 이겨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밖에 첫눈이 내리거나 그럴수록 한송이의 몸이 차가워지던 건 그녀의 감정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부정적일 때는 눈이 그치지 않고 몸이 얼기까지 하며 긍정적일 때는 눈이 내리거나 몸이 어느 현상이나 속도가 조금 약하게 느리게 되고 한송이는 그녀의 체질 때문에 나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녀 가슴속 얼음이 심장에서부터 손발을 향해 점점 퍼져나갈 때에는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만날 수 없게 되는 결말을 걱정하며 미안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만약 내가 한송이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잊게 할, 더는 생각나지 않게 할, 전부 날려버리고 새로이 뒤덮어 씌울 그만큼 행복한 감정을 극적으로 그녀에게 선물한다면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걸 거뜬히 이겨내 보일 나의 진심 어린 사랑을 한송이에게 보여주고 증명한다면 아주 잠시만이라도 좋았다. 내가 한송이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인상 깊게 전한다면 그녀는 오직 그런 나의 마음에만 전념해줄 것이다. 그 생각으로 어제 한송이의 체온을 멋대로 나눠 가져 내가 그녀 대신 얼어붙은 다음 다시 그 얼음을 깨고 나온 뒤 한송이에게 사랑을 전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고 그래도 역시 너무 위험하긴 했었나 싶었지만 뭐고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이 밝아왔으니 다행인 거지 뭐. 꿈나라에 빠져 행복한 표정으로 새근거리는 한송이를 바라보며 손끝이나 볼끝을 콕 찔러 보았다. 내가 이렇게 손과 얼굴을 건드려도 잘 만지는 귀여운 그녀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었다. 입에도 몰래 좀 조심조심한 뒤 죄송합니다. 살에 걸려서 이불을 잘 덮어주고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아직 길가에는 새하얀 눈이 몇 센치 정도 쌓여있긴 했지만 눈은 완전히 그쳐 간밤부터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있었다. 핸드폰을 켜보았더니 첫눈이 거의 한 달 가까이 그치지 않는 이상 기후 현상이 드디어 멈췄다며 실시간으로 뉴스가 갱신되느라 인터넷도 떠들썩한 상태였고 길바닥의 눈들도 조만간 녹아내리고 없어지겠지. 사랑의 힘이든 뭐든 어떻게든 해내어 이제 올 겨울에는 더 이상 한송이의 몸이 얼지 않을 것이고 말이다. 이불이 부스럭거린 기척이 나서 소리가 들려온 쪽을 돌아보니 한송이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있었다. 한영씨. 일어났어요? 송이씨? 몸은 좀 어때요? 더 이상 차갑거나 하진 않죠? 네. 잠에서 덜 깬 한송이는 그녀가 더듬어 본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싸늘하지 않은 것이 기분 좋은지 푸근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느릿느릿 껴안았다. 봐요. 하나도 안 차갑잖아요. 그러게요. 그렇네요. 안으니까 따뜻하네요. 가까이 있어도 하나도 안 춥고. 다행히 며칠 뒤에 크리스마스 데이트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네요. 드디어 연인으로서. 맞아요. 우린 이제 사귀는 사이니까. 부럽다. 첫사랑은 첫눈과 같다. 누군가에겐 이르게 떨어지고 누군가에겐 늦게 내리겠지.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짜와 시간이 다르듯이 우리의 첫사랑도 첫눈과 같았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 떨어지는 눈송이들을 보고 아름다워하며 실컷 즐거워하다가
땅에 떨어지면 녹아 사라질 것을 밟아 미끄러져 다치게 만들 것을 걱정했다. 하지만 그런 것쯤은 그것이 눈이라면 당연한 것이었다. 눈꽃은 바닥에 떨어져 닿는 순간 그 즉시 녹아서 일그러지며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그것이 미끄러져 다치면 아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들 어떠한가? 사랑을 하면 힘들 수 있고 아플 수 있다. 그것을 각오하고서 우리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다. 어쩌면 당신도 나와 같이 첫사랑을 하여 그럴 줄 몰랐다고 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돼서 행복해. 갑자기?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다가 입 밖으로 그만. 그래도 진심이에요. 제가 지금껏 마주쳐왔던 그리고 앞으로 만날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당신이 정말 좋아요. 제 첫사랑이 송이씨라 정말 다행이고 행복해요. 분명 앞으로도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한 영원히 행복하겠지. 나도 내가 처음으로 사랑을 하게 된 사람이 우리 한영 씨라 정말 기뻐요. 이대로 내 마지막 사랑까지 되어줄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첫눈이 내리다 그쳐도 어차피 겨울인 동안에는 다시 몇 번 눈이 또 내린다. 나와 한송이가 겪은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으려 하는 힘든 일들은 크고 작게 몇 번 더 일어나리라. 어쩌면 이번과 비슷한 일이 예기치 않게 일어날지도 모르고 혹은 의외로 우리 둘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서로 평범하게 말다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나와 한송이의 앞에 또 다른 힘든 일들이 다시 언제고 어디서고 분명히 나타날 게 뻔하다. 그럴 때마다 슬프고 화나고 억울하고 괴로우며 한심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아프겠지. 그런 순간이 온다면 나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떠올리고 당신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품 안에 소중히 간직하고서 여러 번 용기를 내 다시금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든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당신을 언제 어디서든 영원히 사랑하니까. 그 5글자를 손가락 하나씩에 새기기라도 한 것처럼 지금 내 옆에 있어주는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의 더없이 따뜻한 손을 소중히 맞잡았다. 한송이도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대로 우리는 마주보고 말없이 환하게 웃으며 서로의 마음속 사랑을 행복하게 나눠 가졌고 겨울의 하늘은 그런 우리 둘 위 얼음보다 통하고 눈보다 눈부신 하늘색으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더 엔드.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좋다. 내용이 너무 좋아. 진짜 이런 게임만 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까지 비주얼 노벨 게임, 감동적인 게임 첫눈이었고요. 진짜 이 게임 하면서 진짜 울컥해지고 또 뭐랄까 마음이 또 뭔가 푸근해지면서 달달해지기도 하면서도 또 감정적인 부분이 너무 심해서 또 슬프기도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기쁜 행복한 그런 엔딩이네요. 네, 지금까지 비주얼 노벨 첫눈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좋은 영상 그리고 더 감동적인 게임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오늘따라 발음이 좀 많이 꼬인 점 죄송합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봬요. 그럼